너무 많은 작용들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알면 다 임상 적용을 뭐 하겠지만은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중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 하는 게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아세틸콜린이 사실은 콜리너직 약물들이 뭐 이 중에는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녹내장에서 콜리너직 에이전트가 쓰이는 거는 그 자율신경계에서 간단히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잘 설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는 이제 양리 기본이니까 처음 단계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아마 다른 시스템들도 그럴 것 같은데 아세틸콜린 합성, 저장, 방출 그 단계부터 보면 아까 헤미콜리늄 3는 그 콜린 트랜스포터를 차단시킨다. 그 다음 베사미콜은 베지큘라 트랜스포터를 차단한다. 이 두 가지는 다 콜리너직 블로킹 이펙트, 그러니까 안티콜리너직 이펙트를 가진다. 마찬가지지만 보툴리닌 톡신 같은 경우는 작용 기전이 다르다. 즉 베지클이 멤브레인을 터미널 멤브레인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퓨전하고 이런 과정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트랜스포터 차단제는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어쨌건 결과는 다 이 세 가지 다 신테시스, 스토리지, 릴리즈, 이니비터의 공통적인 특성은 안티콜리너직 이펙트를 가지게 된다. 보툴리닌 톡신 같은 경우는 다 모든 뉴로트랜스미터를 베지클을 통해서 방출하는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에 다 차단작용이 있지만 다행히 우리가 머슬 같은 경우에 로컬 인젝션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시같이 특정 부위에 그 외압근이나 이런 것들이 내압근인가요? 모르겠다. 그런 게 톤이 높아져서 사시가 왔다는 그 부분을 마비시키려고 쓸 수도 있고 더 많은 사실 가장 큰 저기는 이거죠. 여자들이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맞아야만 되는 여러분들 맞을 필요 없지만 내 마누라 정도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맞았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지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뭐 젊은 사람들은 맞을 필요 없죠. 때에 따라 남자들도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 보톡스를 많이 만들어낸 데가 메디톡스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 벌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60주년 기념관 만드는데 얼마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걱정하는 거는 그 인간도 얼마 공간 주는데 줄어드는 게 기초 공간일 것 같아요. 만만한 게 기초니까 또 대가리 띄고 공지 띄고 해가지고 공간 우리 기초 공간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메디톡스를 욕하고 있는데 돈 있으면 딴 데다 쓰지 왜 우리 앞에다 쓰냐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콜리너직 에이전트 중에서 가장 많은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사를 차단시키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이니비터입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이니비터는 가장 많은 콜리너직 파마콜로지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이니비터의 효과는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서 콜리너직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강화한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인다이렉트 콜리너직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앞에다가 인다이렉트 콜리너직 에이전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다이렉트라는 말은 이제 별명이고 사실은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이렉트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세터나 머스카린 리세터 액티베이션 하는 그 능력은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에 이제 이 다이렉트 액티비티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네오스티그민이라는 겁니다. 네오스티그민이 다이렉트 이펙트 가장 여기에 속하는 거는 사실은 몇 개 안 됩니다. 인다이렉트 되게 많지만 사실은 쓰는 약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이제 많이 그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얘처럼 심플 알코올 타입이 있고 얘처럼 카바믹 에스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올가노 포스페이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에 그 구조적인 그 구분도 되지만은 얘가 제일 짧게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이닙션하고 그래서 몇 분밖에 지속이 안 되고 얘는 몇 시간, 얘는 거의 forever. 그래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뒤질 때까지 얘는 마법하고 버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더 악용이 돼서 신경캐스나 이런 김정은이 좋아하고 뭐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악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올가노 포스페이트의 목적은 뭐예요? 살충제로 개발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레이첼 카슨이 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에 그 화제 그 가장 그런 실마리를 준 거고 그 책은 사실 사일런트 스프링은 이쪽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나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논술 시험 있을 때는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논술 보고 들어왔어요? 봤지? 본 사람도 있지. 하여간 필독 도서 중에 하나인 줄 알아요. 고등학교. 우리 학교는 또 심층 면접의 중요 소재들을 했었는데 가끔 어쨌건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심플 알코올 타입이다. 그러니까 이 OH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하고 결합을 하는데 금방 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심플 알코올 타입이나 카바믹 에스터 타입이나 올가노 포스페이트 타입 다 모두 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그 카탈리틱 사이트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커벌런트 본드인데 스트롱 커벌런트 본드냐 아니면 위 커벌런트 본드냐에 따라서 이런 작용 시간이 몇 분에서 끝나느냐 몇 시간에서 끝나느냐 forever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짧은 게 이제 이 에드로포님이라는 심플 알코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 CNS 이펙트나 이런 쪽으로 활용이 돼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니면 말초에서도 그 근무력증 마이스테니아 그레비스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여기 카바믹 에스터 타입입니다. 네오스티그민하고 피조스티그민이 대표적이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쨌건 얘네들은 아세틸콜린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둘 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에 결합을 하고 얘에 의해서 파괴도 됩니다. 그런데 아세틸콜린은 금방 아까 150 마이크로세컨에 파괴가 된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그만큼 천천히 파괴가 됩니다. 하이드롤라이스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 아세틸콜린이 그 카탈리틱 사이트에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억세스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엔자임을 이니비션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실제로는 결합 시간은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시간은 뭐 15에서 30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약물의 작용 시간은 한 3시간에서 8시간 동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속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오스티그민하고 피조스티그민의 차이는 이 구조에서 볼 때 가린다고 안 보인다고 뭐라 그러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이런데 말이야. 뭐 이런데 여기는 동일하네요. 딱 요거와 요거의 차이죠. 요거의 차이가 뭐예요? 나는 요거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양리를 총론을 배웠으니까 차지를 꼈냐, 차지를 안 떴냐. 여기 힌트도 줬네. BBB를 패스한다. 어떤 놈이 더 잘 패스를 하겠어요? 피조스티그민이 더 패스를 잘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말초에서 유로머스큘러 정션에서 콜리너직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쓰려면 네오스티그민을 써야 돼요. 피조스티그민을 써야 돼요. 네오스티그민을 써야죠. 네.
딩동댕. 그 다음에 주로 중추에서 쓰려고 그러면 피조스티뷐을 쓴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네오스티뷐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이펙트도 강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말초의 머무름성 플러스 다이렉트 이펙트 때문에 네오스티뷐 같은 경우에 마이스테니아 그레비스나 이런 데 더 쓰기가 용이하고, 피조스티뷐 같은 경우는 주로 중추에서 콜리너지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쓰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실제로 피조스티뷐은 그렇다면 중추에서 콜리너지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강화시키는데 타겟이 뭐라 그랬죠? 아까 알츠하이머스 디지나 이런 치매나 그런 거였는데 그때 피조스티뷐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약물들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올가노포스페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뭐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가노포스페이트, 뭐 파라티온, 말라티온, 뭐 별을 걸고 있고 소만 있고 금요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데, 얘네들은 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하고 결합을 하고 하이드롤라이시스가 되는데 진짜 느리게 된다는 겁니다. 거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되긴 되는데 천천히 되는데 요놈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커벌런트 본드가 또 다른 그 엔자임 사이트하고 커벌런트 본드를 또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별명이 올가노포스페이트라고 얘기를 한 건 이 포스페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이 포스페이트기가 다른 놈하고 또 다른 아미노에시드하고 커벌런트 본드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과정을 이제 에이징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커벌런트 본드 형성하는 게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이니비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합성이 될 때까지 얘는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된다. 아니, 그건 죽을 때가 사람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안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신경가스나 이런 거에 대한 안티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쓰는 게 이제 프랄리독심이나 뭐 이런 팜, 담 이런 별명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 없습니다. 나도 군대 안 가고 공부에만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안티도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엔자임과 올가노포스페이트보다도 더 강력한 커벌런트 본드를 올가노포스페이트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케미칼 특성을, 화학적인 특성을 가진 놈입니다. 팜, 담 이런 것들은 프랄리독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클레오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스트롱 뉴클레오필이라고, 그러니까 포스페이트 뜯어내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뜯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에이징이 일어나 버리면 얘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왜? 곧 간발의 차이로 뜯어내는데 요놈이 이 올가노포스페이트가 공유결합을 더해버리면 그 약발이 안 막힌다는 거예요. 뜯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팜, 담, 그러니까 올가노포스페이트 중독에서 크리티컬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올가노포스페이트 중독이 일어나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이니비션 되고, 많은 심텀은 뭐냐면 아세틸콜린의 양적인 증가가 모든 유로머스큘러 정션이 됐건 CNS가 됐건 파라심파세틱 터미널이 됐건 오토노믹 갱글리온이 됐건 그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어드버스 이펙트를 빨리 저기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놓고 나서 해야 될 게 이 프랄리독심 이런 뉴클레오필을 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에이징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프랄리독심이라는 안티도트를 줘야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어나는 아세틸콜린 양적인 증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트로핀이라는 머스칼린 블로커가 제일 처음에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런 프랄리독심 같은 올가노포스페이트 뜯어내는, 그래서 아세틸콜린 에스를 재생시키는, 리스토레이션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약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타이밍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우리가 아세틸콜린, 네오스티그민, 피조스티그민, 에드로포늄, 그 다음에 올가노포스페이트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은, 네오스티그민, 아세틸콜린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에드로포늄, 피조스티그민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결합한 후에 하이드롤라이시스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이게 인택트하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얘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차이는 뭐냐면 아세틸콜린은 여기까지 도달해서 다 떨어져 나가는데 150 마이크로세컨드밖에 안 걸리는 거고, 에드로포늄 같은 경우는 몇 시간, 그 다음에 네오스티민하고 피조스민과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시간. 그런데 요놈의 올가노포스페이트 다이플로스라는 거는 또 다른 올가노포스페이트인데 이놈이 들어가면 결합을 하고, 그 다음 카탈리틱 사이트 결합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요놈이 떨어져 나오면서 또 다른 결합을 다른 아미노에시드하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또 다른 이 결합 말고 이 결합을 형성하기 전에 빨리 프랄리독심이라는 약물을 이 효소의 그 재생제죠. 그걸 넣으면 얘가 들어와서 얘가 일단 결합을 하는데 그 다음 과정이 요 본드를 끊고 얘와 얘 사이에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뜯어내고, 그래서 어떤 아세틸콜린과 결합할 수 있는 카탈릭 사이트를 다시 재생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징 전에 이 얘를 넣어줘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얘를 넣어주지 않고 에이징이 일어나면 이 엔자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보통 우리가 프로테인, 엔자임 그러면 수명이 며칠이라고, 긴 거는 7일, 짧은 건 3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건 그동안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곤충도 죽지만 사람도 죽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어떤 단계별로 작용할 수 있는 약물들을 설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콜리너직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강화시켜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완전히 차단시켜야 될 때도 있죠.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는 극무력증, 마이스테니아 그레비스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콜리너직 트랜스미션이 약화돼서 어떤 증상이 일어난 경우는 그런 경우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로 쓰는 게 앞서 얘기했던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이니비터입니다. 인다이렉트 콜리너직 에이전트들이 주로 이런 데 쓰인다. 아마도 다이렉트하게 어떤 액티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쓰는, 이제 나중에 잠깐 나오겠지만 디폴라라이징 블로케이드는 석시닐콜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애는 사실은 에고니스트입니다. 아세틸콜린 두 개를 겹쳐놓은 거하고 붙여놓은 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작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육을, 뉴로머스큘러 정션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릴렉세이션을 시켜버립니다. 그 기전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강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차단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라고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복부를 열어야 된다. 근데 마취를 한 후에 복벽이 단단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랑말랑해야 칼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벌리기도 쉽고, 더 쉬운 예로는 뼈가 부러져서 뼈를 맞추는데 페인 때문에 강직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좀 릴렉세이션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뉴로머스큘러 정션을 콜리너식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차단시켜서 뉴로머스큘러 정션의 어떤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이니비션을 통한 인다이렉트를 썼다면, 후자는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 그 중에서도 머슬 타입의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차단하는 엔테고니스트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이렉트를 쓰기도 하고 인다이렉트를 쓰기도 하고, 다이렉트 아고니스트, 블로커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심파세틱 톤을 증가시키는데, 이게 지금 뭐가 빠졌나?
야, 지금 삼천포를 갔는데 강의를 2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데 2시간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려니까 까야 되는데 인다이렉트 콜리너직 에이전트의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다가 내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 인다이렉트 콜리너직 에이전트의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어떤 콜리너직 트랜스미션 약화에 의해서 그걸 강화시키는 쪽으로 쓸 때 그래서 주로 이제 근무력증이나 근무력증 유사한 여러 가지 혹은 인위적으로 어떤 톡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근무력증이 유발됐을 때 그런 데 쓸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석신일콜린이라는 거는 아까 아세틸콜린 두 몰레큘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 그랬는데 얘는 아고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파랄라이시스가 일어나요. 근육 마비가 일어나요.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인다이렉트 콜리너직 에이전트를 쓰는데 고려할 점 중에 하나다. 과도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면 어떻게 보면 근육 시납틱 뉴로머스큘러 정션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역으로 반대작용이 나올 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인다이렉트 콜리너직 에이전트들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파라심파세틱 톤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글라우코마 치료나 이런 걸 위해서 점안하는 거였죠. 그래서 인다이렉트 콜리너 피조스킴이나 이런 것들을 점안을 하면 방수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해지면서 인트라오큘러 프레저가 안압이 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글라우코마의 치료제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파라심파세틱 시스템에서 콜리너직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강화시켜서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GI 시스템에서 모틸리티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실제로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요새 가스트로카이네틱이라고 해서 뭐 시사프라이드, 모사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하여간 가능성만 얘기하는 것 같고 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안티콜리너직 톡시시티 아트로핀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아트로핀 포이즈닝 이런 때 아트로핀이 머스카리닉 리셉터를 차단하고 있으니까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아세틸콜린이 방출되게 유도하는 게 방출이 유도되는 게 아니라 파괴를 차단해서 그 농도를 증가시키는 게 이 피조스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최근에 와서 많이 이 인다이렉트 콜리너직 에이전트 즉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즈 이니비터가 쓰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치매 치료제 가장 1세대 타크린이라는 거고 요새는 뭐 도르네페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다 센트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즈 이니비션 그래서 그 센트럴 콜리너직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강화시키니까 치매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파킨슨 치료제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L도파, 도파민너직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어쨌건 회복시켜줬더니 도파민 레벨을 회복시켜줬더니 모터 심텀이 많이 개선됐더라. 그래서 이게 센트럴 도파미너직 시스템이 무브먼트 컨트롤에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즈 이니비터를 썼더니 야 치매가 많이 개선됐어. 그럼 치매는 뭐야? 코그니티브 펑션의 다운. 그러면 아세틸콜린은 중시 아세틸콜린은 주로 코그니션과 관련된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거꾸로 뭐 알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해보고 이 기능을 알게 되는 그런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즈 이니비터 즉 인다이렉트 콜리너직 에이전트들의 어떤 작용 혹은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리셉터 아고니스트하고 안타고니스트를 얘기해 보면 먼저 리셉터 아고니스트 그러면 머스카린 리셉터 애고니스트하고 니코티닉 리셉터 애고니스트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딱 나눠서서 머스카린 리셉터 애고니스트, 니코티닉 리셉터 항상 모든 리셉터에 그렇듯이 100% 머스카린만 100% 니코티닉만 이런 것들은 되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애고니스트들은 그렇게 큰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예외가 뭐냐면 아까 석시닐콜린이라고 했죠. 니코티닉 리셉터 애고니스트지만 석시닐콜린 같은 경우는 머슬 파랄라이시스를 유발하고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그 파랄라이시스를 빨리 유발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머슬 파랄라이시스를 위해서 쓰는 그런 목적보다는 짧은 시간 머슬만 짧은 시간 그 이완시키거나 아니면 근육 마비를 유도하기, 예를 들어서 뭐 마취를 위해서 여기 기관지에 뭐 삽관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정도에 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만약에 오랫동안 이 석시닐콜린을 쓰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나올 것 같고, 첫 번째 머스카린 리셉터 애고니스트다 그러면 이거 화학적으로 화학 구조에 따라서 두 가지는 나눕니다. 아실콜린 같은 경우는 이제 콜린 에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게 이런 약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강의 끝나면 이런 약물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케미칼, 알칼로이드가, 그 알칼로이드 계통이 이 머스카린 리셉터 애고니스트의 작용을 많이 하는 경우,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머스카린하고 필로칼핀이라는 약물인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알칼로이드로 쓰고, 이게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버섯 중독, 식중독이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보고 중독도 있고 뭐 버섯 중독도 있고 많죠. 근데 각각 어떤 다른데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생긴 버섯 찌개를 먹고 일가족이 그냥 몰살을 당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저희가 뭐냐면 이 머스카린, 사실 이 알칼로이드는 오랄로 섭취하면 많이 그렇게 큰 작용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흡수돼 가지고 문제를 유발해서 식중독의 주범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머스카린이 그 파라심파세틱 액티비티가 팍 증가되는 거죠. 머스카린이 들어와서 그 머스카린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코틴 리셉터 애고니스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실콜린이 애고니스트를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아실콜린은 금방 파괴된다 그랬죠. 150 마이크로스. 그러니까 주는 족족 파괴되기 때문에 얘를 뭐 어떻게 쓸 방법은 없는 거고, 그 대안으로서 쓰는 게 이 석시닐콜린입니다. 그래서 아실콜린 두 개를 그냥 인위적으로 두 개 붙여놓은 것 같은 똑같은 두 개 근데 그러면서 되게 니코티닉 아실콜린 리셉터의 하이 어피니티를 가지고 아실콜린 에스테레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실콜린보다는 리지스턴트하다, 그러니까 잘 파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니코티닉 아실콜린 리셉터를 오랫동안 스티뮬레이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뉴로머스큘러 정션이 됐건 뉴런이 됐건 오랫동안 니코티닉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어떤 머슬 컨트랙션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증가되거나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는 역설적으로 마비가 일어나는, 파랄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그 말을 우리가 이런 디폴라라이징 블로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디폴라라이징 블로케이드는 사실 여러 가지 기전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라시드 파랄라이시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얘가 니코티닉 아실콜린 리셉터를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는 그 다음 니코티닉 어떤 반응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그 다음 반응성이라는 게 뭐예요? 머슬이 컨트랙션을 하려면 디폴라리제이션이 되고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고 칼슘이 들어와서 이시 커플링이 일어나서 마이오신 액틴 저기가 돼야 되는데, 크로스 브릿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멤브레인만 디폴만 돼 있는 거고 그 넥스트 과정이 안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파랄라이시스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제 디폴라라이징 블로커, 그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채널이 열리면, 얘도 채널이니까 니코티닉 아실콜린 리셉터가 열리면
이놈이 들어가서 그 구멍을 틀어막는다는 거예요. 원래 디폴라라이징 블로커는. 어쨌건 뭐가 됐건 여러 가지 기전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석신일콜린은 니코틴 리셉터에 대한 하이 어피니티를 가지고 아고니스트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지만 뉴로머스큘라 정션에서는 플라시드 파랄라이시스가 됐건 디폴라라이징 블로케이드가 됐건 이런 기전을 통해서 파랄라이시스를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석신일콜린 같은 경우는 짧게 마비를 유도해야 되는 기관지 인투베이션이나 이런데 그런데 사용이 된다. 왜? 길게 사용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디폴라리제이션을 시킨다는 건 뭐예요? 소듐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포타슘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그런 게 진행이 되면 세포 외부와 내부 사이에 소듐과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움이 깨져버리고 그래서 과도하게 세포 외부로 포타슘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이퍼칼레미아나 이런 걸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를 유도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쓰는 거를 조심해라. 자, 아까 플라시드 파랄라이시스 얘기했고 디폴라라이징 블로케이드를 얘기하는데 원래 디폴라라이징 블로커라는 거는 넌 디폴라라이징 블로커와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제고 그래서 넌 디폴라라이징 블로커니까 이게 니코틴이 아세틸콜린 리셉터일 때 아세틸콜린이 결합을 하면 얘가 디폴라리제이션이 된다는 거는 요 문짝이 열려서 소듐이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소듐이 들어와서 막전이가 디폴이 일어나고 이 디폴이 크게 되면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조금 전에 본 그림이니까. 그런데 넌 디폴라라이징 블로커라는 거는 우리가 수술할 때 석신일콜린 말고 우리가 뭐 판키로닌이나 백키로닌이나 이런 것들 같이 주로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머슬 블로킹을 할 때 쓰는 그런 걸 뭐 또 머슬 블로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요 부분 에고니스트 결합 장소에 이놈이 가서 먼저 하이 어피니티를 가지고 결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붙을 수가 없겠죠. 이놈이 먼저 가서 결합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채널이 안 열리게 되고 그래서 디폴라리제이션이 안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연 채널의 기능이 차단되는 거를 우리가 넌 디폴라라이징 블로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디폴라라이징 블로커라는 건 뭐냐면은 결합 장소가 아고니스트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어쨌건 얘가 먼저 와서 얘를 열게 한다는 거예요. 열어서 또 다른 약물 결합 장소나 이런데 이놈이 들어가면서 주로 이제 가장 심플하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약물이 통로를 틀어막는다는 리도카인도 아마 소듐 채널 블로킹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했을 것 같은데 그런 효과를 통해서 이런 그걸 그때는 뭐 유즈 디펜던시다 아마 한상윤 교수님도 얘기하고 아연 채널에서 유즈 디펜던시 뭐 스테이트 디펜던시 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나? 잠깐 얘기했었죠? 나는 기억나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런 그 비교를 해서 우리가 디폴라라이징 블로커, 넌 디폴라라이징 블로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석신일콜린의 기전은 이런 넌 디폴라라이징 블로커, 디폴라라이징 블로커 플러스 앞서 얘기했던 플라시드 파랄라이시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그 작용해서 스켈레탈 머슬을 골격근을 이완시킨다, 여러 가지 근육을 이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이런 디폴라라이징 블로커하고 넌 디폴라라이징 블로커나 이런 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비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없는 왜 마취과를 안 배우니까 어쨌건 우리 마취과라는 게 과목이 있을 때 배울 때는 이것도 큰 중요한 거였는데 어쨌건 원리는 아까 말한 대로 넌 디폴라라이징과 디폴라라이징 블로커의 차이는 결합 장소의 다름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다음 파생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니시알로 컨트랙션이 일어나느냐 없느냐 당연히 디폴라라이징 블로커는 그런 현상이 있겠죠. 왜?
처음에 디폴 액션 포텐셜 만들어지고 이건 진행되다가 그 다음 플라시드 파랄라이스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너지가 나느냐 아니면 안타고니스트 이펙트가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머스카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아까 뭐 몇 가지 머스카린 포이즌 아까 버섯식 중독 그러면 머스카린이 들어왔으니까는 그 블로커를 써야겠죠. 머스카린의 블로커. 근데 머스카린의 타겟이 어디였어요? 머스카린이 아실콜린 리셉터였으니까 머스카린이 아실콜린 리셉터 블로커를 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이런 리셉터 엔타고니스트의 임상예다 혹은 우리가 치료 양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머스카린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는 다른 말로 우리가 파라심파톨라이틱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파라심파테틱 트랜스미션을 차단시키는 거죠. 안타고니스트니까. 많은 이런 알칼로이드들이 이런 머스카린 리셉터 엔타고니스트 효과를 가지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트로핀입니다. 아트로핀은 원래 아트로파 벨라도나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거고 이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이 벨라돈나라는 게 레이디고 벨라가 뷰티풀이라는 그래서 옛날에 이 아트로파 벨라도나라는 식물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사용처가 이 여자들 눈에 이렇게 좀 뿌리고 그러면 동공이 확 열리면서 동공이 열려 있어서 까맣게 보이는 게 미인의 기준이었답니다. 무식한. 그리고 더 많은 사용처는 사실은 독약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아트로파 벨라도나를 추출물을 정적을 살해하거나 미운 놈 있을 때 밥에 타서 먹이면 거의 까맣게 타서 죽는다면 되게 파라심파세틱 톤이 막 억제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완전 블락킹이 되니까는 극심한 고통 속에 모든 데에서 막 침을 흘리고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뭘 흘리면서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건 그거는 저쪽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트로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가노포스페이트 포이즌이 됐건 아니면 버섯 중독이 됐건 어쨌건 우리 몸에서 아세틸콜린이 증가된 상황이 인위적이건 아니면 내인적이건 상황이 됐을 때 머스카린이 리셉터 블로커를 쓰면 오버된 파라심파세틱 액티비티를 다시 내려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또 몇 가지 산동을 시키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아트로핀은 사실은 에고니스트가 됐건 엔타고니스트가 됐건 되게 니코틴과 머스카린에게 절대적 셀렉티비티가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되게 절대적인 마지날이라는 말을 교과서에 붙였는데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거의 니코티닉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니코티닉 액티비티라 하면 니코티닉 리셉터 블로킹 이펙트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의 머스카린 리셉터 블락에 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아트로핀 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들이 알칼로이드나 내추럴 프로덕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머스카린 리셉터 블로커로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코폴라민이 왜 유명하냐면 키미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션 시크네스 멀미라 그러죠. 멀미나 이럴 때 이거 붙이고 그래서 항상 그 주의점 뭐예요? 이거 붙이고 나면 손 씻어라 그러죠. 눈 비비면 또 아까 아트로파 벨라돈나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결국 그게 뭐예요? 축동이 일어나고 산동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비전을 위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는 이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또 뭐 몇몇 가지는 이런 유리나리 인컨티넨스나 이런
그때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에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엔 또 파킨슨스 디지즈 치료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내일 또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도파민이 파킨슨스 디지즈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도파민화직 약물을 줬을 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때는 이것저것 많이 쓰는데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도 쓰고 이런 안티콜리너직 에이전트 쓰고 별의별 걸 다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일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콜리너직 그 중에서도 이게 뭐의 안타고니스트였는지 까먹었네요. 머스카닌 리세프터 안타고니스트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은 당연히 파라시mpathetic 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머스카닌 리세프터 블로커니까 파라시mpathetic 톤이 낮아진 상황이 안 좋은 경우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겠죠. 뭐 글라우코마 이런 거 프로스타틱 하이퍼트로피 뭐 이럴 때는데 그런 데는 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은 어드버스 이펙트가 난다는 거는 되게 많은 데에서 머스카닌 리셉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 아까 잠깐 나왔었죠. 사실은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 디폴라라이징하고 넌 디폴라라이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니코티닉 리셉터 아세틸콜린 니코티닉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는 다 넌 디폴라라이징 블로커다. 유랄 타입보다는 주로 뭐 여기 나와 있는 유랄 타입보다는 머슬 타입의 블로커가 훨씬 더 임상 적용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유랄 타입은 아직까지는 어떤 적용이나 임상 적용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니코티닉 리셉터 엔타고니스트 그러면 넌 디폴라라이징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 거기에는 뭐 디투브크라린이 저기지만 프로토타입이지만 펜큐로늄이나 베큐로늄이나 로큐로늄이나 미바큐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선택이 된다. 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다른 거는 더 얘기하지 말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디폴라라이징과 넌 디폴라라이징은 기전이 차이가 확실히 났었죠. 넌 디폴라라이징은 아고니스트 바인딩 사이트에 결합해서 아예 채널 자체를 열리는 것 자체를 블락을 하지만 디폴라라이징 석신일 콜링 같은 디폴라라이징 블로커는 채널 자체가 열려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차이고, 그래서 디폴라라이징, 넌 디폴라라이징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은 뭐 종합이란 말이 그렇지만 다 여러분들 얘기했던 거고, 하지만 이 중에 이런 요거는 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얘나 이런 것들은 되게 넌 스페시픽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거겠죠. 보툴리즘 톡신 같은 경우는 어떤 뉴런도 다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한적인 임상적입니다. 근데 제한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 외에도 헤미콜리즘이나 베사미콜이나 헥사메소늄 이런 것들은 사실 임상 적용은 없습니다. 아까 안티콜리너직 이펙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쓰냐면 저처럼 실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정하게 콜리너직, 콜린 트랜스포터를 이니비션 했을 때 그 뉴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 시스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할 때 쓰는 거지 이게 임상 적용이 아직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보톡스도 보툴리즘 톡신도 그런 적이었죠. 그러다가 그냥 엄청나게 대박이 터진 거고, 모르죠. 이제 이런 것들도 언제 대박이 터질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에 전혀 안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이쪽에서 많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이니비터다. CNS, PNS에서 PNS라면 뉴로머스큘러 정션이고 CNS라면 치매 치료제로서 그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트럴 콜리너지 시스템의 기능은 잘 몰랐는데 이런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이니비터가 치매를 개선시킨다. 치매 개선이라는 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인지 기능이라 하면 퍼셉션부터 쭉 해가지고 러닝의 메모리까지 포함되는 광범위한 건데
그런 것들에 아세틸콜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역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라 했죠. 그 외에도 이제 이 부분 타겟으로 하는 거는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이라 그러면은 뉴로머스큘러 블로커고, 신경에서 그러면 갱글리온 블로커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속할 거고, 여기를 차단한다 그러면은 주로 뭐예요? 파라심파테틱 이펙터가 많았죠, 사실은. 안타고니스트 입장에서 보면 하여간 되게 많은 영역에서 이런 콜리너직 에이전트들이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많은 영역이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되게 많은데 이런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우리가 임상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좀 남으면 계속해서 다음 시간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하고 10분 쉬겠어요. 쉴게요. 괜찮죠? 나도 힘들어요. 정말로 내가 이 시스템은 정말 하루에 4시간을 우리가 얼굴을 맞댄다. 서로 간의 고문이죠, 사실. 나도 고문이고 여러분들도 고문이고.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건데 이거를 고치자고 하면 마치 지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변하고 내가 하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내로남불인가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일단 참 되게 그런데 어쨌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5분 다 가졌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하고 내일 얘기할 게 아드레너직입니다. 근데 아드레너직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